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성관계,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조종하고 학대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사실 성관계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이메일 계정을 자꾸 들어가 본다든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 도구 중의 하나이며, 특별히 연인 관계일 때 매우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섹스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렸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수치심, 더러운 기분 같은 것을 극복을 해야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쵸? 차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본인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파괴해야지 본인의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이 섹스를 활용해서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본인의 우월성을 느끼는지를 한번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성관계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나는 너랑 사귀기 싫어, 혹은 나는 너랑 잠을 자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더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거부했어, 나를 싫다고 했는데 나랑 사귀게 됐다든지, 싫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잠자리를 가졌다든지 했을 때 내가 좀 어려운 걸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연애가 이 사람들한테는 교감이랑 사랑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한 게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내 연인, 자기애서 인격장애 연인과 깊이 교감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친밀감이 목적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피해자와 자기 자신이 아주 긴밀하게, 아주 밀착돼서 아주 강하게 서로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 피해자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집중을 주니까. 그리고 존중과 관심,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점령했다는 기분,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을 막 느끼면서 나는 정말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막 느끼는 겁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아예 못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죠. 그 고립시키는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나르시시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하는 동안. 아주 강하게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집중되어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떠났어요. 갑자기 연락 두절됐어요.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혹은 갑자기 바람을 피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에는 이 나르시시스트밖에 지금 없는데 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허함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르시시스트를 잃을까봐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흡입력 있게 여러분들을 빨아들이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잃게 될까봐, 내 전부인 이 사람이 떠날까봐 굉장히 강하게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여러분들의 저지선,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경계선, 바운더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켜줘야 할 선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럼 성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성관계를 어떻게든 하는 것.
이거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은 행동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하는 성관계, 장난감을 사용하는 성관계, 위험한 자세, 체위 자세, 그리고 뭐 함께 포르노물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엔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솔직히 나는 평소에 나라면 할 것 같지 않은 것들, 여러 사람이 뭐 같이 하는 뭐 난교, 쓰리썸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한다든지, 나는 뭐 혼전순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나는 만난 지 1,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한편에. 하지만 이 다른 한편에는 이것이 성행위이기 때문에, 성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에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열망이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쵸? 내가 뭐 쓰리썸을 하고 이러면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 막 더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폭력 혹은 내가 정말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동의하에 했지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그리고 꿰어내어서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의 방법이 교묘한 것이죠. 말로 설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성관계는 굉장히 강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우리는 아직 만난 지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오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잠을 자겠니?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해요? 끈질겨요. 정말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잠자리를 가졌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그런 성취감, 자기의 우월성,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이라든지 나의 힘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울 속의 모습을 본다든지, 혹은 내 연인, 그러니까 파트너가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는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 사람과 교감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친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우월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피해자를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자기에서 인격장애인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 섹스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피해자들은 일단 수치심이 있죠. 내가 막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내 자신이 더럽다는 기분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성적인 열망이 뒤섞여 버려서 이것이 아주 중독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애석 인격장애 사람에게 중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섹스를 잘합니다.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때문에 이것이 바로 파트너가 이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제가 영어로는 막 어메이징하다고, 이렇게 심리 상담사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잠깐 그 성적인 학대 과정을 잠깐 보면, 피해자는 거부를 합니다. 뭐 너무 만난 지 이른 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바람피는 상대로 생각한다든지,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나 거절을 하겠죠.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잠을 자요. 그러면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는 막 너무 기뻐요. 막 나는 역시 우월해, 나의 막 남성미, 막 이러면서 막 자기의 도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는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굉장히 매료가 된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섹스도 잘하고 매력적이고 말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에 정말 푹 빠져버려요. 이 사람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이 사람만 만나죠. 고립되어 있죠. 푹 빠져버립니다. 자, 이때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피해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 자기 안에는 내 연인밖에 없었던 사람이 떠나면서 공허함이 생기고, 특히 수치심, 내가 이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서 내가 원래 평소라면 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든지 더러운 기분,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중간이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반쪽은 신체적인 나르시시스트.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한 그러한 성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체적 나르시시스트에 해당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 해요. 나의 남성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기된 영역을 추구해요. 여러 사람이 하는 섹스파티,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특이하거나 위험한 체위를 한다든지 해서 금기된 것을 자꾸 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섹스나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경향이 매우 많아서 성생활을 아주 과도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더 쾌락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쾌락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정말 뭐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이들은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저지선이나 기준선을 단순히 섹스라는 툴을 통해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할 뿐입니다. 이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자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타인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르시시스트와 성관계를 맺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을 공격적이고 거칠게 대할 수가 있고 가학적인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또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성병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따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관계를 했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점령했지, 나는 이렇게 우월해.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외모나 몸매를 비하할 수도 있어요. 너는 뭐 이렇게 배가 나왔어?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작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매를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르노를 굉장히 엄청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과하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포르노물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강간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성생활은 굉장히 과도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성관계를 하는 횟수 자체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주말 내내 아무 데도 안 가고 침대에서만 나이가 있으신 분도 내 몸이 다시 이렇게 10대, 20대가 된 것 같이 욕구,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막 느끼게 되기도 하고, 이들과 갖는 이 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회오리바람 같이 폭풍과 정말 폭풍우 같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우리 이 사람이랑 나의 관계를 봐봐. 아니, 우리는 진짜 사귀어야 돼. 뭐 우리는 진짜 동거해야 돼.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막 잘 통해. 연결돼 있어. 막 이런 관계는, 막 이런 교감은 막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이런 감각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나르시시스트와 가졌던 성관계에 비하면 이후에 다른 사람과 갖게 되는 성관계는 굉장히 밋밋하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나르시시스트랑 우리가 막 했을 때 막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막 교감을 하고 막 이런 눈빛을 주고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감정을 실제로 그 순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게임입니다. 교감이 아니라 나르시시스가 여러분들을 점령하고 승리를 느끼기 위한 게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반대의 나르시시스는 바로 지적 나르시시스인데, 이 사람은 말로써, 그러니까 말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신체적인 나르시시스도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를 매우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이 섹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러니까 지적인 나르시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들은 섹스를 초반에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피해자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연인이 되어야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학대자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연인이야,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의 초반에만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성관계보다는 자위를 사실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해서 이 피해자를 완전히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성관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여성 혐오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희화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게이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게이인데 이 피해자를 나의 어떤 안전처, 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르시시스가 여러분과 결혼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존감 공급자를 평생 내 옆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와 신체적인 관계를 맺은 분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 더럽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후에 다른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높고 공감 능력이 높고 착하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스가 여러분들을 보고 목표물로 삼았을 뿐입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나르시시스의 좋은 면을 봤어요. 이걸 보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올가미처럼 나를 옥매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람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면을 쓰고 속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진, 영상, 문자를 다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중에 그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정말 나의 어떤 진정한 사랑이었나, 그리고 그 사람과 보냈던 행복한 시간, 이런 걸 막 둘이 같이 뭐 셀카 찍었던 거를 괜히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랑 딱 그때 막 이런 농담을 하면서 웃었지. 맞아. 그때 뭐 여길 갔는데 음식점에 맞아. 이게 있어가지고 맛있다고 먹었지.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삭제를 하시고요. 세 번째, 성적인 학대를 좀 많이 경험했다. 그러면은 성적인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은 좀 다 피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매체라든지 뭐 성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피하시고, 대신에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내 생각을 전환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의 에너지, 이게 성관계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신체적인 나르시시스와 관계를 맺었다면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과한 성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세요. 이왕이면 이제 감각적인 것,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나의 이런 감각, 꽃꽂이 같은 것도 한다든지, 요리 같은 이런 것에 나의 감각과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르시시스가 나를 찾지 않고 내 이렇게 감정으로 막 소용돌이 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났다면, 이제 5번째 마지막 단계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 학대자를 만났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끌려다녔을까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은 나의 어린 시절, 특히 나와 부모가 가졌었던 애착관계. 자, 어떤 애착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애착은 건강한 애착이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 내가 굉장히 집착을, 나는 타인에게 굉장히 집착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애착을 가질 수가 있고, 혹은 회피형 애착. 이렇게 애착의 종류가 나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건강한 가치관과 사람을 맺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가정을 점검해 보시고, 이런 가정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제 영상 중에 엮이는 가정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 시리즈를 필요하신 분들은 좀 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것이 현재의 내 삶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내가 인내심이 너무 높은가,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내 많은 것을 허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참아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난 관계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순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면서 건강한 사람과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좋은 친구들, 그리고 행복한 연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데이트 폭력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